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 가이드.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뉴욕 증시 분위기부터 한번 볼까요? 네, 그 미국 주시장이 유가라든가요, 금리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올라가는 분위기 아닙니까? 거기다가 네. 이제 실적 시즌이 당장 이제 이번 주에 시작되는데요. 이런 부담감이 여전히 시장을 좀 억누르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 보고서액이 앞서 다 들으셨지만 네네. 그런 것도 여전히 좀 호재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도 초반 자체는 좀 반등을 시도했지만 막판까지 그걸 약간 흘러내렸거든요. 네네. 막판 한 30분, 1시간 동안에 조금 하락폭이 깊어진 그런 느낌을 줄 수 없겠네요. 이 어떤 3대 지수가 오늘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하락폭은 3대 지수가 거의 비슷한 모습, 한 0.6에서 0.7 정도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최근 들어서 특징이 여전히 유가라든가요, 그리고 상품 가격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것이 특징이 되겠는데요. 금값은 다소는 소강 상태지만 유가의 상승세가 무서운 거는 많은 분들 아마 피부로 실감하실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아마 주의소감해서 놀랐어요. 요즘. 네, 가격 올라가는 걸 많이들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특히 미국에서도 워낙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니까 심지어는 10대들도 가장 큰 요즘 고민이 뭐냐 할 때 휘발유값 얘기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네. 어떤 유가의 상승이 하나의 이슈가 되겠습니다. 섹터별로는 소재라든가요,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오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몇 가지 지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10년물 금리 보겠는데요. 1.6%대 오늘 6월 초에 좀 진입해서 그다음부터 떨어졌거든요. 네네. 6월 초 이후 4개월 만에 오늘 최고 추순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결국 82달러까지 오늘 찍었었습니다. 2014년 10월이 처음으로 82달러까지 올라가는 유가의 모습도 좀 주시장에서 물론 에너지 섹터 이런 거는 좀 오늘 많이 올라갔기도 약간 쉬었지만 그쪽에는 좋겠으나 전반적인 시장에는 이제는 60달러, 70달러까지 하면은 경기 회복이라고 생각했지만 네네. 이제 80달러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90달러, 100달러 얘기가 좀 남의 얘기 같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주시장에 좀 부담 요인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엑슨모빌은 오늘 좀 플러스 났다가 좀 1% 정도 밀렸고요. 다이아몬드 에너지 같은 경우는 0.7% 정도 올라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소재주 같은 경우가 금년 봄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또 지금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프리포트 맥모란 같은 경우 3.2% 오늘 좀 반등했고요. 럼버 가격 같은 거는 작년 대비 5배 올라갔다가 지금 또 3분의 1 토막됐던 건데 네. 이게 또 지금 최근 3개월 내 또 최고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이런 걸 보여드리냐면 실제로 가격표가 보여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지금 올라가는 그런 것으로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임금 같은 경우를 네네.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코스트코도 또 올린다, 뭐 이런 그 시간당 임금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람도 못 구하고 사람도 막 일을 할 생각도 아직도 덜하고 이런 것들 고용 보고서 보셨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많은 것에 가격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결국 모아서 뭐가 되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의 우려 그런 것들을 반영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달러 강세도 좀 지속되는 모양이어서 이게 시장에는 어떤 의미를 좀 갖게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이제 그 달러가 지금 강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달러로 표시된 모든 것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어느 정도 올라갔냐면 지금 작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요. 작년에 우리나라 지금 이맘때 제가 정확한 기억 안 나지만 우리나라 환율로 보면 그 정확히는 보면 달러 원 환율인데요. 1,080원, 90원 그래서 갔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조금 더 있다 달러를 바꿔야 되냐 이런 얘기를 제가 주위에서 많이 들었고 그런 뭐 질문하신 분들 제가 채팅창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요. 1년 전에만 하더라도요.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달러 가치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락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웬걸이 오히려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달러 원 환율이요. 그러니까 1달러 갖고 얼마를 받고 있느냐 봤을 때 보면 전 1,180원 뭐 정도가 기준 가격 나오니까 아마 요즘 많은 분들이 현찰로 바꾸는 분 없겠지만 현찰로 바꾸는 분은 한 1,200원 넘게 그 은행 표에 써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라고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미국 달러가 강세가 진행되는 것은 어찌됐든 보면 딱 하나라고 기본으로 되겠죠. 그것은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화폐 가치는 그 나라의 경제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강해지는 것은 작년에 상대적으로 많이 약했던 것도 있겠으나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물론 골드만삭스는 오늘 눈높이 낮지만 다른 나라 대비는 여전히 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미국보다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게 좋았잖아요. 상대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얘기하셔야 되겠고요. 국채 수익률도 올라가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연준에서 그 FOMC에서 얘기한 거에 점도표를 보시면 내년에 한 번, 후년에 두 번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의 인상이 지금 고속도로가 열려 있거든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첫 발을 안 내디뎌 보내지만 그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그럼 달러 강세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가 더 네네. 중요할 수 있겠는데요. 그 달러가 강세되면 해외 매출이 있는 기업들은 그 돈을 달러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네네. 달러가 1% 상승 시마다 S&P 500의 기업 수익은 0.3%가 마이너스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계라고 그 점검 콘트 분석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어느 이거냐면 해외 매출이 많은 기업들 있죠. 해외에서 많은 수익하는 것들. 예를 들어 샴푸나 면도기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외에서도 매출이 워낙 많이 있고 대표적인 브랜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필수 소비재 섹터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악재 인식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미국 내 매출 비중이 높은 것들이요. 그러니까 큰 공장을 갖고 있는 철강 회사라든가 은행주 같은 경우는 국내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라는 의미로보다는 유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내 비중이 대형주는 큰 기업이 때 해외에 더 많이 갈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쪽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이 국내 비중이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소형주 섹터가 유리하다는 것이 이제 교과서적으로 네네. 일단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적으로라고 말씀하신 거는 실제 현실에서는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기업들마다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소형 기업이라도조차도 미국 내보다 해외 매출이 많을 수가 있고 미국에 올인해서 그렇죠. 매출을 할 수 있기 네네. 때문에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 말 수는 없지만 교과서적이라는 표현을 제가 굳이 쓴 거는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 네네. 이런 어떤 상관관계가 있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은 또 계속 올라가요. 이거는 또 어떤 이유일까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그 어려운 건데 모든 것이 올라간 네네. 거에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5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57,000달러 수준까지 올라갔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뉴스만 보면 비트코인에 관련된 정확한 그걸 추정하는 ETF가 계속 그 승인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유럽에서 한 군데 난 적이 있고요. 캐나다에는 서너 군데가 제가 승인이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계속했고 예를 들어서 캐시우드도 최근에 신청했는데 아직 답이 안 나오고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의 선물을 갖고 그 선물 지수를 만들고 그걸 갖고 ETF를 만들겠다. 이런 또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승인되지 않을까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2주 전과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잇따라 얘기했던 것인 거죠. 제롬 파월 의장이 한번 얘기한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비트코인 거래 자체를 금지할 생각은 없다. 네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SEC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금융위원회인데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금지할 일이 없다 얘기하면서 중국과는 다른 결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그거를 뭐 좋아한다는 개념은 절대 아닌데 그런 네. 얘기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가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 그리고 요즘 남미 국가 이런 데서 이제 그거를 어떤 통역 화폐로 법정 통화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일부에서는 이제 이 부분은 진짜 많은 분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시는 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 상승하니까 비트코인을 통한 해치도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네네. 이제 논리적으로 설득은 쉽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오늘 57,000달러까지 올라갔고요.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거에 관한 오늘 재미있는 부분이 코멘트가 있어서 제가 소개만 해드리는데요.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오늘 JP모건에요.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정확한 그 워딩 그대로 해석하면 자기 입장에서 보면 가치가 1도 없다는 겁니다. 네. 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인데 이게 딱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딱 이해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담배를 안 피고 담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지만 담배 싫어하시는 분이 괜히 있으면 네네. 그 담배가 어떤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물론 이제 네. 그 스트레스 받고 이런 분들한테 담배를 권하는 제가 의사 선생님도 본 적은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어찌 됐건 각자 다 생각이 다르실 텐데요. 담배 같다는 겁니다. 담배. 그러니까 엄청 유익한 것은 아니지만 고객이 원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JP모건이 금년 봄에요. 고객들의 거래를 위한 플랫폼 같은 걸 해주고 상품을 해준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길은 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매할 수 있거나 그걸 갖고 펀드에 편입하거나 이런 것들은 골드만삭스도 얘기하고 JP모건이 얘기했는데 자기네 입장은 자기네가 좋아서 이게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고객들이 원하니까 네네. 고객들이 원하니까 자기가 만들어주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라고 했다는 얘기죠. 가치가 있고 없고 여부를 떠나서 고객들이 원하는 만큼 이 대형 금융사들은 그걸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SEC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뭐 금융 시스템도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길을 굳이 막지는 않겠다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 부분은 그 부분만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금은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투자한 적이 없습니다. 금에 대해서도 똑같은 표현합니다. 정확히 월스리스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네. 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금이라는 것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생산성을 그 부가가치, 밸류 애디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부가치를 일도 생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오히려 금은 생산을커녕 오히려 비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비용이 나오냐면 돈 없어질까봐 다들 그 경비원을 세워야 되거나 그렇죠. 아니면 금고를 사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런 거가 약간 개념은 다른 얘기지만 여하튼 고객이 원하는 건 사실이다. 그런 표현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주요 종목별 뉴스 한번 볼 텐데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대규모로 스케줄을 취소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30% 이상 항공 스케줄을 취소했는데요. 네. 이제 자기네 회사 자체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름부터 이제 누적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되겠고요. 날씨 이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스텝 부족도 있었다는 것인데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지금 4.2%나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델타 항공 같은 경우 다른 항공사는 어떠냐? 다른 항공사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뭐 날씨 이상, 사우스웨스트라는 항공만 갖고 그 지역만 날씨가 이상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지역의 특정 지역은 있겠으나 네네. 어찌됐건 델타 항공이나 유나이티드 항공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사우스웨스트 항공만이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하락한 것은 뭐 다른 이유가 있었고 그것이 자체적인 시스템 이슈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네네. 또 하나 이제 그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텝 부족 얘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네네. 항공사는 약간 더 심각한 이슈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항공사는 이제 델타 항공에서는 백신을 안 맞으면 해고하는 걸 첫 번째 이제 시행하고 네네. 다른 항공사들은 쫓아가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외로 우리나라 이제 보통 시청자분 보통 분들은 백신을 안 맞는 분들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북할 수도 있고 맞아요. 예,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사람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성인 기준을 보면 제가 한 번 맞는데 거의 80-90%가 네네. 맞았고요. 백신 접종 완료한 부분도 거의 60%가 된다는 얘기죠. 청소년도 네네. 상당히 많이 지금 예약한 거로 저도 뉴스를 봤는데요. 이제 미국은 이제 워낙 인종이 다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주별로 워낙 많이 됐기 때문에 첫 번째 백신,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의 비율이 50%를 간 넘는 주가 있고 네. 90% 있는 주가 있습니다. 아. 이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 거기 있는 사람은 요즘 그 연방 정부 얘기하면 연방 공무원 무조건 맞으라면 뭐 당연할 것 같지만 네, 당연하죠. 그 안에서 수많은 또 이슈가 있는 거예요. 연방 정부가 있고 주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딱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경찰 있죠. 여러분들 네. 경찰이나 영화 보면 FBI는 연방정부 공무원이란 말이죠. 네네. 다 맞으면 맞을 것 같지만 그것도 약간의 퀘스천 마크 있습니다. 지금요. 근데 그다음에 경찰들, 일반 네네. 경찰도 주 소속이거든요. 네. 주 소속은 그 주 그만큼의 그 수치가 그들 거의 비슷한 수치를 한번 맞습니다. 네. 그 주에서 60%면 거기도 60%, 90%면 90%, 40%면 거기도 40%예요. 네. 그래서 전방 정부나 주정부 공무원을 일을 못하게 한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고 네네. 있죠.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경찰 치안이 빵꾸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그렇겠네요. 얘기해서 그만 네.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항공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면 쉽게 충원이 되는 잡이 있고 네네. 쉽게 충원이 안 되는 잡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대표적으로 항공사 승무원들이 쉽게 충원이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쉽게 얘기해서 트럭킹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네네. 뉴스 최근에 이미 뉴스 한번 보시면 계시겠지만 그 대형 트럭에 운전하는 분이 18세 여성 소녀가 운전하는 거 제가 뉴스를 네. 타픽이 됐거든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제가 쉽게 해서 예를 들어드렸지만 소위 그 서플라이 체인 이슈로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네. 그게 바로 그런 현장도 있고 아. 경찰이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추가적으로 종목 몇 가지 말씀드리면 썰론 같은 거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네네. 썰론도로 4.3%로 반등했고요. 앞선 코너가 많이 나왔는데 소파이가 모건스탠에서
매수 의견의 목표 주가 25달러였고요. 그 앞서 길게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딱 한마디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파이에 대해서 모가슨의 평가를 한 줄을 줄이면 네. 역사적으로 그 소비자 금융의 최고 성장 기업이라고 전했고요. 바로 이 부분은 제이미 다이먼드 소름치게 무섭다는 회사로 네. 주목한 것 중에 하나가 스퀘어랑 소파였다는 것을 네, 네.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드래프트 킹즈도 이슈가 있었는데 이것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서 네. 넷플릭스가 뭐 이제 굿즈 판매한다고 월마트에서 그 소식도 있었어요. 네, 드래프트 킹즈는 이제 시티그룹에서 네. 매수 견하면서 목표 주가를 66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좀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넷플릭스가 이제는 굿즈 판매까지 한다 그러면서 월마트랑 이제 손을 잡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한번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화면에 들어가서 찾은 이미지가 되겠는데요.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디즈니랜드 이런 상표 보면 디즈니랜드에서 미키마우스가 됐건 거기 웬만한 그런 영화라든가요. 그리고 그 마블 시리즈의 그런 것들을 누구나 쉽게 뭐 카피 떠갖고 네네. 여러분들이 우리 식으로 보면 11번가로 쿠팡에 팔면 무조건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표권에 상당히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최근에 보면 그 오징어 게임이요. 네네. 오징어 게임에서 미국에서 상당히 이슈가 된다고 했지만 거기서 이제 보면 그 추리닝법이나 이런 거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징어 게임의 그 이미지를 그대로 도용을 해갖고 네. 티셔츠를 만들었다. 네. 이제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태까지는 그런 비즈니스를 별로 그렇죠. 안 했거든요. 그걸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드린 것이 그것도 제가 그 사이트에서 직접 갖고 온 건데요. 기묘한 이야기 여러분 좋아하시면 많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묘한 이야기는 넷플릭스 사상 최대 매출, 사상 최대 시청을 했던 겁니다. 종이의 집은 이제 머니 하이스트라 그래갖고 이번에 이슈가 됐던 오징어 게임 직전까지 해외 드라마로는 최고의 네네. 시청을 했던 건데 종이의 집이라든가 바로 들어간 건 세 번째 들어가는 것이 오징어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한 완구류라든가 네. 애들이 좋아하면 문구류라든가 애들이 어른이 입는 옷이라든가 네. 그리고 또 뭐 흥미로운 것이 여기서 들어간 것이 침대용 뭐 다양한 소품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매트리스도 있고 거기 커버도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베개도 들어가고 잠옷에도 들어가고 네.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장난감에도 들어가고 심지어 여기 들어가고 수많은 앞으로 많이 들어갈 수많은 이모티콘 이런 데도 들어가겠죠. 네네. 이런 비즈니스는 누구랑 한다? 월마트랑 한다고 네. 선언하고 이미 월마트의 그 사이트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품들이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넷플릭스는 네. 넷플릭스는 한 0.9% 내렸고요. 월마트는 0.09%로 오늘 주가 자체는 큰 오늘 변화를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 종이의 집에 옷이 나온다면 저도 사고 싶은 그 빨간색 옷 있죠? 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 텐데, 사실 이번 주부터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하기 때문에 어떤 그 기업들을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지 3분기 실적 시즌 한번 프리뷰 해볼까요? 네, 3분기는 크게 보면 제가 한 거의 5주째 네네.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높이가 아직 큰 변화가 없겠는데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번 주 이제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부터 실적 발표합니다. 네. 그러니까 JP 모건과 블랙락이 처음에 같이 시작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델타항공, 블랙락 같은 것이 있겠고요. 금요일날 골드만삭스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27.6%인데요.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넷플릭스, 그다음에 빅테크의 시장이 어떻게 대한 평가가 받을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거리가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항영의 미국 월가이드 살펴봤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